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선생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큰 기대감을 가졌다 보니까 이더리움 현물 ETF도 이제 출시된다는 기사가 어제 발표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이 10% 정도 되었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에서 과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과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알아보면서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알기 앞서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이 어떻게 하락했고 또 어떤 상승 모멘텀을 만났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작년 올타임 하이 최고점은 2022년 3월 달이었습니다. 2022년 3월 달에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으로 69,000불을 달성을 했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하락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로 루나 사태이죠. 루나 사태라고 하면 테라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루나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일부를 이제 추종하는 코인이었는데 이 코인이 작동하는 방법 자체가 바로 루나라고 하는 코인을 이제 담보로 해서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2022년 이제 4월 달에 루나에 대한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의 기초 자산이 되는 그 루나가 가격 하락이 있다 보니 테라도 갑자기 일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뱅크런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테라 생태계가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테라 생태계, 그 다음에 루나가 이 시장에 남긴 상처는 매우 깊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루나의 시총 자체가 당시만 하더라도 한 50조 원에 육박했었습니다. 50조 원이라고 하면은 와닿지 않으시죠? 국내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회사들이 50조 원 정도 되는 시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없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없어짐으로써 코스닥이나 이제 코스피에 줄 수 있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는 아마 가늠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게 바로 2022년 4월 달이었고, 그 이후 블록체인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었죠. 그러고 나서 2022년도 11월 달 한 번에 더 고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FTX 사태입니다. FTX는 당시만 해도 글로벌 3위 중앙화 거래소였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낸스였고요.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 세 번째는 이 FTX였었습니다. 근데 이 FTX가 2022년 11월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뭐 사건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결국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FTX가 굉장히 부실한 방만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사를 내보냈고, 그 이후에 이제 바이낸스의 이제 대표께서 FTX가 발행한 토큰이었던 FTT를 시장에 자기는 매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FTX는 꼬리에 무는 거짓말로 이 사건을 수습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파산 신청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FTX에서 자금이 동결되시기도 하고 큰 손실을 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큰 하락이 동반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게 되었지요. FTX 파산 이후로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달처럼 비트코인이 큰 관심을 가지면서 큰 가격 상승을 보여주는 것은 참 1년 만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코인텔레그래프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블록체인 미디어이기도 합니다. 그 미디어에서 비트코인 ETF가 SEC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오보가 트위터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트위터를 보고서 다들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하기 시작을 했고, 그 매입한 정도가 얼마나 컸냐면 순식간에 10%를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총 자체가 사실 뭐 300조 원이 넘어가는 어떤 자산인데 10%가 그중 10%가 가격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ETF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가 아니었죠. 바로 잘못된 오보였습니다. 오보라는 걸 알고 나서
다시 비트코인을 시장에 매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10% 상승했던 것이 바로 5% 하락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과연 이런 상승 모멘텀이 나왔을까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게 재밌는 말로 사람들이 이런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을 아직 사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십시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사람들끼리 서로 농담을 이제 주고받기도 했는데요. 그런 농담으로 이제 시작했던 현물에 대한 어떤 이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증폭이 된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제 나온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달에 이제 승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시장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거의 이 ETF 승인을 확신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현물 ETF가 승인이 이제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얼마만큼 이제 상승할 거냐라고 하는 가격에 대한 어떤 예측도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예측이 이제 4만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주요 매체에 언론이 보도되면서 계속적으로 현물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뭔가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이고요. ETF가 있습니다. ETF는 그냥 바구니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구니 안에 여러 가지 자산을 담을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 바구니에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ETF에 이 바구니에 이제 지분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투자자가 ETF의 지분을 매입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투자자가 굳이 현물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혹은 하락, 즉 변동성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거죠. 즉 비트코인을 직접 보관과 관리를 하지 않지만 이 ETF 바구니의 지분을 삼으로써 자신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ETF에 대한 설명이에요. 비트코인을 보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메타마스크가 아니라 이번에는 비트코인 지갑을 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지갑을 보관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키를 수첩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자신이 갖고 있는 탈중앙화 비트코인으로 이체를 하고, 이체한 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혹은 중앙화 거래소를 믿는다고 하면은 중앙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계속 관리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분실이죠. 혹은 FTX처럼 중앙화 거래소가 파산했을 때 내 비트코인을 지키지 못하는 염려도 있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 추이를 살피기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사실 비트코인을 매입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드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게 이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근데 ETF를 구매하면 이런 시간과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구니를 운영해주는, 즉 비트코인 ETF를 운영해주는 회사가 알아서 관리를 다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도난이나 분실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보면 해지할 수 있고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가격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직접 갖고 있을 때보다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달 이 ETF에서 발행되는 보고서를 보시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굉장히 투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여러분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큰 베네핏을 얻을 수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큰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조, 200조를 운영하는 뭐 어떤 펀드 매니저나 혹은 뭐 수천억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사실 봐야 될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비트코인도 봐야 되고요. 주식도 봐야 되고, 채권도 봐야 되고, 뭐 부동산도 봐야 되고, 수많은 자산을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수많은 자산을 전부 다 일일이 하루하루 따라가기 힘들고요. 하나하나 자산들을 다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비트코인을 직접 사갖고 보관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차라리 전문적으로 운영해주는 ETF를
ETF의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물론 비용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관리하는 비용보다 만약에 비용을 주고라도 자신의 시간과 어떤 노력이 절약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비용보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하면은 분명 그 기관 투자자들은 ETF를 활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ETF들은 현물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럼으로써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상승할 거라 사람들은 이제 기대하는 것입니다. 좌측에 있는 컬렉션, 이게 바로 이제 ETF, 즉 바구니고요. 이 바구니 안에 채권을 담을 수도 있고요. 주식을 담을 수도 있고, 혹은 커머디티라고 하는 어떤 금과 오일 등등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들어가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으로 그냥 바뀌었을 뿐이고, 이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을 추종을 이제 하는 하나의 투자 상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러면 언제 승인되고 도대체 그럼 내가 비트코인을 언제 사놔야 되냐? 사실 이 대목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대목 같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 승인이 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하나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블랙록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ETF 운용사가 2023년 6월 달에 이 ETF를 신청했습니다. SEC에게 접수를 한 거예요. 근데 SEC는 접수 날짜 이후 240일 안에 답변을 줘야 됩니다. 45일마다 이 SEC는 이것에 대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요. 승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결, 즉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45일이 지났을 때 이제 SEC는 처음으로 보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45일이었던 2023년 9월에는 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류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보류하다 지금까지 온 상태이고, 세 번째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바로 180일이 지난 2023년 12월 25일입니다. SEC가 이때 승인을 할 수도 있고요. 보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은 SEC는 지금 결론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한 번 더 보류를 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다음 일정은 뭐냐? 바로 2024년 1월 달입니다. SEC가 어떻게 보면 240일에 꽉꽉 채운 날짜이기 때문에 SEC는 어쨌든 간에 이때 결정을 할지, 승인을 할지, 보류를 할지, 거절을 할지를 결정할 거라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이제 의견이고, 만약에 2024년 1월 달에 한 번 더 보류가 된다면은 2024년 2월 23일에 결론을 무조건 낼 것입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240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방향성은 결정된다라고 여러분들은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 마지막 비트코인 현물을 살 기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 상승들이 이렇게 동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날짜 이제 알았으니 이제 각자 판단하에 언제 매수하는 게 아주 적기인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만약에 ETF가 승인되지 않으면 상상하기 싫은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다시 태초마을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10% 이상이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11월 10일, 제가 촬영 날짜가 11월 10일인데 11월 10일 새벽에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갑자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이더리움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10%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시총이 가벼운 코인들이 아닙니다. 적어도 시총이 몇백조 정도 되는 이제 코인들인데, 이 코인이 순간적으로 10%가 상승된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이더리움 가격이 왜 올랐을까요? 라고 보면은 바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는 근데 사실 2022년도 캐나다에서
이미 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캐나다의 퍼퍼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이제 투자사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최초로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현재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자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하나 기준으로 한 3,300억 정도가 되고요. 투자 수익률이 약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80%에 대한 어떤 투자 상승률은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추이가 유사한 레벨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ETF라는 것이 결국 바구니고, 바구니에 비트코인을 담으면 비트코인 ETF가 되는 거고요. 이더리움을 담으면 이더리움 ETF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현물 자산의 가격을 추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도 같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투자 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저께 이더리움 현물 ETF를 누가 신청을 했냐가 밝혀지면서 가격 상승을 동반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대감을 만들었던 바로 블랙락이었죠. 블랙록은 글로벌에서 가장 큰 운용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투자사이기도 한데, 이 투자사가 이번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바로 신청했습니다. 원래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이제 신청하고 한번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를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더리움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시장의 가격을 조작할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다시 보충해 와라 라고 하면서 SEC가 반려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블랙록이 다시 서류를 제출했을 때는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라는 거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는 뭐냐면, 이 시장을 같이 살펴가면서 만약에 누군가 시장의 의도를 갖고 가격을 조작한다면은 그것을 감시해서 이제 보고할 의무가 있는 곳을 이렇게 선정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블랙락은 코인베이스나 나스닥하고 같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ETF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안을 제출하게 되었고요. 근데 제출만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SEC가 승인한 것도 아니고 또 SEC가 어떤 의견을 표출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블랙록이 다시 한번 이더리움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제 가격 상승이 동반된 거죠. 그래서 사실 아까 배웠던 것처럼 이더리움 현물 ETF도 241이 걸립니다. 결론이 나기까지. 물론 그보다 짧은 시간에 결론이 날 수도 있죠. 매 45일마다 의견을 주거나 혹은 60일마다 의견을 주기 때문에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이더리움도 승인된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한창 동안 가격이 횡보했던 이더리움을 매수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10% 상승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우측에 보시는 것이 바로 제출한 서류입니다. 블랙록의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인 나스닥이 19B4, 즉 증권거래소 어떤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 어떤 거래 신청서를 SEC한테 대신해서 제출을 했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그 대신 제출한 그 주체는 누구냐면 바로 블랙락이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가격 상승을 동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갖고 온 나비 효과, 즉 나비 효과가 영향을 미친 곳이 바로 이더리움이었고,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블록체인 시장을 올바르게 이제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